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주말에 여러 가지 소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의원의 척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각 사유인데요. 그 범죄 혐의라는 게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업무상 횡령을 도와줬다 이거죠. 그 업무상 횡령은 누가 했느냐? 결국에는 쌍방울에서 업무상 횡령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받은 것이 이제 방조가 되었다.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이론 구성이 조금 그렇죠. 횡령하는 돈을 횡령인 줄 알고서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방조로 처벌하겠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조범에 대해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다소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방조범에 대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쌍방울에서 업무상 횡령을 한 쌍방울 임직원 임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돈을 받은 것을 이제 방조범으로 해서 처벌한다. 조금 이상한 논리 구성이고 구속영장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이 이화영 전 의원 이제 이화영 지금 킨텍스 대표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서 4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 보도에 나오기로는 1억여 원을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합계 4억 원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4억이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5천만 뇌물로 보는 2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참 평화부지사 이렇게 참 다른 데 없는 그러한 부지사인데 1억 원을 평화부지사 시절이고 1억 5천만 원은 킨텍스 사장 재직 기간에 이화영 전 의원이 받은 걸로 조사되었다. 평화부지사는 공무원이고 킨텍스 사장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뇌물 혐의가 1억 원이 되면은 그냥 단순히 수뢰죄가 되는 게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이 최대한 감형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 5년 이상의 실형이 되면은 집행유예가 될 수 없는 형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인정이 되면 100%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실형을 5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공무원 돈을 받더라도 참 몰래 받고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안 드러나게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에 공무원이 부지사라든가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 문제되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뇌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한 것인지, 나중에 법률상 발각이 되거나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소시효란 게 있는데 참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5년, 7년, 10년이나 되어서 누가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죄가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가 문제는, 얘기는 우리 법률상 이제 법률의 부지다. 법을 몰라가지고 이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 이런 문제는 우리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전혀 법률상으로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법률상 법정에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만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거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판사들도 사실은 그 두꺼운 법전에 있는 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안다고 간주를 해서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데 무슨 부지사라든가 이렇게 업무가 참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킨텍스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거 이렇게 돈을 받으면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포괄적인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북 사업 추진한다는 쌍방울이고 또 평화부지사고 이런데, 이 법 위반을 모른다 하면은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고 구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까지 이제 목전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의 기로에 백척간두에 서 있어서 이제 이재명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바로 목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곡 살인 이현의 조현수 구형을 연기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 결심 공판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변론을 종결할 때 이제 검찰에서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할 때 그거를 이제 결심이라고 하는데, 심리를 마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검찰에서 구형도 하고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도 하고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결심 공판을 할 때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좀 검토를 좀 더 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소 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자기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뒤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서 다시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 이렇게 물으니까 검찰에서 뭐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고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 의한 살인은 뭐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뭐 칼이나 손이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액션으로 해서 남을 죽게 하는 거 이게 자기에 의한 것이고 부작위는 부작위에 한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살인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살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도와주고 구조해 주어야 할 보정인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보정인적 지위라는 게 뭐 돈을 이렇게 갚아주는 연대보정인 이런 게 아니고 구조하거나 도와줘야 될, 살려줘야 될 의무,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갓난아기의 경우에 이제 젖을 주고 또는 우유를 주고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음식을 주지 않고 또 병원에 데려가면 살 수 있는 건데 데려가지 않고 일부러 데려가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다가 죽을 경우에 이제 보정인적 지위가 있어서 결국에는 살인으로 아동학대는 물론이고 살인으로 의율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법원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계곡에서 다이빙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 여름에 이렇게 다이빙 무슨 계곡에 놀러 가고 강에 놀러 가고 바다에 놀러 갔을 경우에 이렇게 뭐 아들 또는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하다가 여러 명이 이제 한꺼번에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구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조해 주지 않아서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친구끼리 놀러 갔는데 강에 갔는데 빠졌는데 안 구해줬다고 해서 바로 살인죄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가 아니라 부부지간이라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얘기 나온 것이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것이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보정인적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다음 결심 공판 전에 제출하라.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 구조로 피고인이 이것을 구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적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상당히 야박한 그러한 얘기인데 우리는 뭐 친구지간에도 구조해주고
지나가는 과객, 이렇게 남이 위험에 빠졌을 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인간의 도리고 하나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상은 계곡에서 뛰어내려가 허우적대는 사람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법률이 야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계곡에서 뛰어내려서 허우적대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주위에 어떤 구조한 로프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하기 용이한 그런 것이 있고, 본인 자체의 어떤 위험성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도 쉽게 구조할 수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부작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지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게 없었다면은 배우자라고 해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가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부지간에 자신을 희생에까지 까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을 무릅써가면서 구조해야 될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부라는 것은 법률상 남이에요. 90%가 남입니다. 그럼 10%는 뭐냐? 신분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부부지간은 그냥 남이 아니죠. 그런 거 재산 관계라든가 형사 책임이라든가 민사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비난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결혼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론상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법률상은 결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시끄럽고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배우자 문제는 뭐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구조해야 될 건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는지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볼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아닌데, 고독의 시대에 외로움 장관을 탄생시킨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 SBS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금주가 사망률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한 30%다, 이렇게 되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외로움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술과 담배와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술, 담배 줄이는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하나의 기사입니다. 참 외로워서 참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독사는 외로워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외로워서 혼자서 먼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게 되고 또 주위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가 또 외로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도 상당히 많잖아요. 나이 들면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런 것인데 어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하고 스스로로 혼자서도 어떤 사회와 교류를 하고 어떤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웃이나 친척들하고도 친지들하고도 당연히 교류를 하고 그 혼자 있을 때에도 어떤 스스로와의 대화, 어떤 또 책을 본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스로를 관조하면서 사회와 자연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그 습성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떠들썩하고 자기 거기서 뻑적지근하고 시끌벅적하고 인기를 끌고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래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 있더라도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뿌듯함, 사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취미 활동 할 수 있는 걸 한다면은 이러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부 해결하라 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지만 오로지 남들이 이렇게 친구하고 사회 교류로만 외로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스스로를 관조하고 세상과 교류를 하고 취미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름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 취업 확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티븐 우 해밀턴 칼리지 경제학 교수의 연구 결과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쉬운 이름의 사람보다 학계에서 취업할 확률이 평균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 취업할 확률이다 이거죠. 다른 분야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명소도 있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지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명소라든가 이렇게 운세 보는데 철학관 이런 데 가서 예전에는 장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이름 자체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뜻이 좋으면 좋은 게 좋죠. 그래서 이 남들한테 쉽게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발음이 나타나는 어떤 힘, 유쾌함이라든가 호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약간의 쾌락, 즐거움, 어떤 쉽게 자꾸 부르고 싶은 이름 이런 것들 혀의 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에 자꾸 부르고 싶다. 이렇게 쉽게 부르고
불러서 조금 즐겁고 약간의 발음상의 쾌락이라든가 들을 때 즐거움을 주는 이름을 자주 부르고 조금 마음이 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의 어떤 이런 음영상의 이런 소리 나는 어떤 에너지, 그거에 대한 인간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다. 학계에서 취업할 확률이 평균 1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뜻만 좋은 게 아니고 부르기 좋다. 불러서 즐거움과 좋은 느낌, 쾌락을 주는 그러한 이름이면서 뜻도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윤 대통령의 외신, 욕설, 이 논란에 대해서 참 지금 말이 많죠.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MBC 보도와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엇이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끼라는 소리는 안 들렸지 않느냐. 끼,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 내부의 적이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먼저 문제 삼지 않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문제를 삼아서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실수를 했다면은 실수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밥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일부러 짜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장기간 있으면서 혼밥을 많이 했다.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면은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욕설을 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 이걸 듣고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MBC에서 먼저 문제를 삼아가지고 논란을 키우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진짜 국익을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의 무슨 비난, 자기 진영의 파벌에,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이냐, 참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지금 무슨 큰 의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십성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거 타당하지 못하다. 너무 좁은 동네에 짜잘한 일 가지고, 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시끄러운 문제이긴 한데 중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가지고 시끄러운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